씨발년아. 야. 죽을래? 영화는 한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면서 시작됩니다. 야. 치라고 쳐! 그래 이 씨발년아 그래. 그의 뒤로 주인공이 다가가더니 냈다 남자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 뒤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남자를 계속해서 구타했죠. 맞고 있던 여자에게까지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력이 이어지는데요. 왜 맞고 댕기냐 이 씨발년아, 이 쌍년아.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을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똥파리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상훈. 돈을 받고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 강패입니다. 상훈과 창립 멤버이자 사장인 만식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대학교 시위 현장에 도착한 상훈과 일행.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용역회사 직원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리에 나섭니다. 상훈은 익숙한 듯 귀찮은 듯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고 바로 짬바에서 우러나오는 공지사항을 알려준 뒤 집에 가서 쳐자 이 씨발년들아.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피하고 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상훈. 저 아군 적군 가려가면서 좀 까라. 어? 같은 편한테 맞기까지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어? 그리고 너 이 씨발 그리고 만식은 아무리 친구 먹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4살 형이다. 형이었습니다. 씨발 만만한 만식이 씨. 미래가 없는 상훈. 그는 돈이 생기면 바로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런 상훈이 조금은 값지게 돈을 쓰고 싶다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배다른 누나와 그녀의 아들 조카 형인 때문이었죠. 이게 이런 거 10통은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 돈. 자신의 돈을 받기를 협박하는 상훈과 꺼버릴라 이 새끼가 이씨. 진작 받으면 말을 잘 들어도 꼭 한 대씩 쳐맞는 조카. 상훈이 떠난 후 뒤이어 도착한 상훈의 누나 현서. 누가 줬어? 현서는 형인을 챙겨주고 돈까지 쥐어주는 상훈에게 미안해합니다. 상훈은 깡패의 기본 패시브 길바닥에 침 뱉기를 시전하던 중 야! 지나가던 여고생 연희의 교복에 침이 묻고 맙니다. 해결하고 가라는 말에 해결을 하려는 상훈.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해결하려는 상훈. 결국 연희는 상훈에게 싸대기를 주고 죽방으로 돌려받습니다. 양심은 있는지 기절한 연희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상훈. 뒤진 줄 알았더만. 그러게 왜 어른한테 함부로 손을 갖다 대냐 기집애가. 뒤질라고. 내가 다 닦아놨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이나 차려달라 그래. 상훈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연희. 죽탱이 맞은 데 아프면 치료비 청구하고. 하지만 또다시 그녀를 건들 줄 알았던 상훈은 아프면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말과 함께 쿨하게 떠나는데 야! 치료비 지금 내놔. 바로 청구하는 연희. 연희는 상훈에게 치료비로 맥주 한 캔을 청구합니다. 아빠랑 마저 가게. 다 처마셨다고 가자네. 연희는 치료비를 핑계로 상훈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상훈은 자신에게 주눅들지 않는 그런 연희가 마냥 신기합니다. 그날도 일을 하다가 같은 회사 직원을 좁혀버린 상훈. 그런 상훈을 걱정하며 쓴소리를 하는 알았다 씨발라마. 4살 형 만식. 만식은 상훈에게 아버지의 출소 소식을 묻는데 출소했지. 상훈은 아버지란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고맙다 그 씨부랄람 생각나게 해줘서. 그날 밤 어느 집 문 앞에서 서성이던 상훈은 벼랑간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집 안에 있던 노인을 갑자기 마구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바로 상훈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상훈은 잠에서 깨게 되고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아버지를 구타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가 심란해하던 그때 울리기 시작하는 호출기.
바로 얼마 전 만났던 연희의 호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연희의 연락을 가볍게 일식하죠. 또다시 조카 형인을 챙겨주러 온 상훈. 상훈은 돈 봉투를 꺼내며 엄마에게 갖다 주러 가는 순간 형인의 엄마이자 상훈의 배다른 누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훈은 누나와의 재회가 달갑지 않은 모양인지 곧바로 자리를 떠나려 하고 누나 현선은 그런 상훈을 붙잡습니다. 상훈아, 형인이하고 밥 먹고 좀 더 놀다. 현선은 상훈에게 가족처럼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거 다시 집어. 상훈에겐 그저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의 산물일 뿐인 이북남매 현서. 우리 엄마 알아? 상훈은 그런 현서의 살가운 노력이 짜증나고 아니 곱습니다. 마침 우연히 그 상황을 지켜봤던 연희. 야, 깡패도 가족이 있구나. 너 아까 연락했는데 왜 씹었냐? 연락 씹으면 신고한다 그랬지. 머릿속이 복잡한 상훈은 연희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던 상훈은 다짜고짜 경찰들을 공격합니다. 그의 폭력은 남녀노소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표출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에 순수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상훈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을 지켜보며 자란 상훈.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와 말려보라며 울부짖는 여동생 때문에 집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꿈쩍도 않고 지키만 보던 상훈을 대신해 말리러 가는 여동생. 그의 아버지는 급기야 식칼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불길한 정적. 불안함을 느낀 상훈은 곧바로 방문을 열어 확인해 보는데 여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상훈. 뒤따르던 어머니와 차에 치이게 되고 여동생은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 전에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인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가정폭력의 바람까지 피던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야, 가족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너 오늘 기억을 연락 씹은 동시에 거하고 안고 살아가는 상훈. 제공해준 거하고 해서 나 따라다니는 연희는 돈 좀 써라. 상훈의 심란함을 눈치챘는지 그를 어디론가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함께 길거리를 누비게 된 여고생과 용역 깡패. 얼핏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의 모습과 상황은 왠지 사뭇 불안해 보였고 위화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과연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기에 상훈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걸까요? 장을 보고 집에 들어서는 연희.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타박하기 시작하는 동생 영재. 몇 시냐고 지금 저녁도 준비 안 하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늦게 오면 너 가족이 진짜 아닌 몰라? 식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하려고 장 봐왔잖아. 그리고 영재는 협박하듯 연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아침에 2만 원 주고 나왔잖아. 그건 어쩌고? 나 씨발. 넌 2만 원이 돈이냐? 매일같이 싸우는 연희의 집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 같이 지랄인데 재수없게 이 씨발년 진짜. 월남전 참전 이후 정신이 이상해진 아버지와 일찍 죽어버린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이고 연희. 우리 딸내미가 밥을 차려왔네. 미쳐버린 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연희를 의심했고 너 여기다 뭐 넣었어? 쥐약 넣었지? 어? 너 예비 죽이려고 쥐약 넣었지? 그럴 때마다 죽은 아내를 찾아오라며 연희를 몰아붙였습니다. 한편 상우는 새로 들어온 신창과 함께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그는 채무자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떼인 돈을 받아내고 있었죠. 아 씨발 새끼. 아 주새끼. 쥐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주새끼? 하지만 채무자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며 버티기 일쑤였고 10초 안에 돈을 줄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해. 그럴 때마다 역시 상우는 폭력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8초 만에 받게 되어 무척 억울한 채무자. 8초뿐이 안 됐잖아. 8초뿐. 빌린 돈만 갚으면 겸상도 하는 호방한 상훈. 그렇게
떼인 돈을 받으러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눈앞에서 가정폭력의 현장을 보게 되는 상훈. 아픈 과거가 떠오른 상훈. 신참을 시켜 애들을 내보내곤 왜 새끼야? 아내를 구타하던 남편을 패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투영하는 듯한 상훈은 안 맞을 줄 알거든. 근데 그 씹새끼도 언젠가 존나게 맞는 날이 있어. 강자에겐 약하면서 약자에겐 폭군이 돼버렸다는 아버지를, 때리는 새끼가 그리고 이 남자를 같은 새끼네. 상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신들 같은데 지 가족들한테는 아주 김일성 같이 굴라 그래. 이 씨발놈들이. 네가 김일성이야? 이 씨발 새끼야? 김일성이야? 씨발놈아? 그날 밤 상훈은 더러운 기분을 안고 만식과 술 한잔 하는데요. 이런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식은 아버지에게 드리라며 상훈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 갖다 드려라. 부모를 모르는 고아였던 만식. 상훈은 차마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오늘 가서 전해줄게. 팬클럽 회장이 보낸 거라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간 상훈은 한잔하냐 이 씨발놈아? 만식이 전해주려던 돈을 허공에 뿌려버립니다. 여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를 또다시 구타하기 시작하는 상훈. 통장 가져와. 한편 연희의 집에서도 아버지와 영재의 싸움으로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통장 가져와. 네가 가져가놨나? 월남전의 후유증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외에 경제활동은 일체하지 않고 식구들만 못살게 굴던 아버지. 그게 애들 위하고 널 위하는 길이야. 그런 연희의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포장마차를 강제로 철거하는 용역 깡패들. 용역 깡패들과 실랑이를 하던 어머니는 한 남자의 팔을 베입니다. 당황한 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하는 다른 용역 깡패. 그런데 이 남자들의 얼굴이 왠지 눈에 익습니다. 그날 연희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포장마차에서 만난 상훈과 연희. 씨발 고삐라고 뭐 하는 짓인지. 포장마차가 운치 있고 좋잖아. 강제로 철거하던 상훈과 엄마가 옛날에 그날 어머니를 잃은 연희는 너가 엄마 지금 뭐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의 서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멀었나 보다 너가 엄마. 상훈이 네 이름이냐? 연희는 상훈을 생긴 것과 달리 애 이름 같다며 웃으며 놀립니다. 완전 애 이름. 진짜. 웃기냐 이 미친년아? 한윤이. 한년이. 두년이. 세년이. 내년이 이 쌍년아. 이 미친년아. 연희와 함께 있을 때의 상훈은 오랜만에 웃음이란 걸 찾게 되죠. 어느 날 상훈과 현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맨날 혼자서 땅이나 긁어대고 있고 애비 없다고 무시나. 일 때문에 형일이를 혼자 두는 현서를 향해 독서를 퍼붓습니다. 됐다 알아서 해라. 항상 혼자 지내는 조카의 모습에서 아, 고기 더 자신을 빨리 먹어. 발견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번 돈을 또다시 현서에게 건네줍니다. 상훈이 건네주는 돈이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현서는 거절하지만 벌잖아 나도. 아이씨 짜증나. 상훈은 오히려 돈을 받지 않는 현서가 못마땅합니다. 이거 반은 아버지 드릴게. 돈의 반은 아버지를 드리겠다는 현서의 말에 흥분하는 상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왜 가는데? 아버지 잘 계시나 보러 갔었지. 한 번만 더 가봐. 아주 씨발 나 싸구려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핏줄이잖아. 나 빗줄이라는 너네 엄마 말에 얼굴도 격분한 몰라. 상훈은 현서에게 독한 팩트를 날립니다. 근데 애비 하나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족같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으면 편했는데. 안 만났으면 편했잖아! 상훈은 결국 찝찝한 기분만 안고 자리를 박차고 맙니다.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굿하기 시작하는 상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자식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뻔뻔하게 오히려 어머니를 때리며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결국 여동생과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를 상훈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연희 또한 아버지와 영재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죽은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며 연희를 괴롭히고 얘는 어디 가고 딸년이 밥을 차리게 만들어 이런 시앙에. 연희는 어김없이 매일 반복되는 이 상황에 더욱 힘들어합니다. 왜 죽여?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마는 연희. 현실에 지치다 못해 악을 바치기까지 한 연희는 울부짖습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분노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는 상훈. 그리고 미쳐버린 아버지가 급기야 칼까지 들어 위협받는 연희. 그녀의 아버지는 겁에 질린 연희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찾아간 상훈은 잠시나마 죽은 가족들의 환영과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훈의 아버지. 연희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피해 방으로 숨습니다. 문 열어. 상훈은 아버지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마치 어릴 적 여동생을 얻고 병원으로 향하던 때처럼 말이죠. 연희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거리를 활보합니다. 연희는 지금 무섭고 떨리고 막연하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쌓였던 감정을 토해내듯 서로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이 정해져 버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기억에서도 현실에서도 고통받는 두 사람.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야 했던 두 사람은 이제 너무도 지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아픈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훈과 가족이라는 아픈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연희는 비록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마치 연결이라도 된 듯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깡패가 되어버린 상훈과 자신을 괴롭히는 가족들에게서 일탈을 꿈꾸는 소녀가장 연희. 파리처럼 귀찮고 성가신 기억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폭력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더 슬픈 영화 똥파리였습니다.